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관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아주 매운맛 1편, 유튜브,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TV 리모트 컨트롤의 문제점에 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죠. 이번에는 아주 매운맛 2편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또 살펴볼 것은 크롬캐스트 빌트인 관련입니다. 자, 크롬캐스트 빌트인은 어떻습니까? 일단 크롬캐스트는 같은 와이파이 망을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5G 기가 와이파이 망을 빠져나와서 일반 2.4G 와이파이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C3의 와이파이 망과 동기화를 하죠. 그렇게 되고 이제 구글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일단 구글 홈에서 크롬캐스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장치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기 변경을 통해 가지고 기기를 추가를 하려고 하면 기기가 인식이 안 돼요. 분명히 같은 와이파이 내에 있고 크롬캐스트 빌트인 앱이 C3S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홈에서 크롬캐스트 장치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혹시 이거 크롬캐스트 빌트인은 굳이 구글 홈에서 기기 장치를 추가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 영상에 크롬캐스트 아이콘을 눌러보면 그러면 또 여기 프로젝트 LED라고 해가지고 C3S가 나와요. 그럼 되나보다 싶어가지고 눌러보면 튕겨요. 안 된다고요. 참. 왜 이러냐고요. 와, 환장하는 줄 알았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야, 우리는 미러링 관련돼가지고 크롬캐스트를 언급한 적도 없어. 우린 분명히 매뉴얼상에서 이시어란 걸 쓰라고 했잖아. 이시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9.0 탑재라면서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TV 앱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앱으로 디폴트로 크롬캐스트 빌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앱조차 사용을 못하느냐고요. 좋아요. 제가 잘못한 걸로 하죠. 왜 굳이 WZ코는 이시어를 쓰라고 했는데 근데 왜 굳이 크롬캐스트 빌트인을 쓰려고 해가지고 그 생고생을 했느냐. 그건 우리가 추천한 사용 방식이 아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이시어를 써봤다고요. 스마트폰에다가 이시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연동을 시켜봤어요. 연동이 잘 됩니다. 미러링 잘 돼요. 그런데 그 미러링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러링은 뭐죠? 화면과 함께 소리도 미러링이 되어야지요. 즉, 그게 TV가 됐건 프로젝터가 됐건 간에 미러링을 하면 화면과 동시에 소리도 미러링이 되는 그 기기, 즉 TV나 프로젝터에서 나와야 되는 것, 그게 미러링이잖아요. 그런데 이 eShare를 통한 미러링은 화면만 미러링이 됩니다. 소리가 미러링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어떻게 나오는데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C3S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미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다란 화면이 벽에 비춰져 가지고 화면이 100인치가 넘는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앵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과연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럴 수 있겠죠. 야, 말 그대로 미러링이잖아. 야, 거울에서 소리 나는 거 봤어? 그렇죠. 거울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기대하는 미러링과는 다른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eShare를 통한 미러링은 충분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앱 메뉴에서 More Apps 메뉴로 들어가면 거기 넷플릭스 앱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갑자기 띵 하고 창이 뜨면서 업데이트를 할 거냐고 떠요.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고 싶죠. 해야죠. 그래서 누르면 개발자랑 상의를 하래요. 업데이트가 안 된대요. 자, 이것은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죠. 넷플릭스 앱과 이 OS와의 충돌이랄까? 아니면 뭔가 했던 버전의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뭔가 역시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최신의 앱을 잘 쓰고 싶은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포기하고 그냥 취소를 누르고 그냥 기존에 깔려있던 넷플릭스 앱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 리모컨을 아무리 막 눌러도 버튼을 눌러도 막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막 찾아가려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데도 그냥 화면이 굳어버린 거예요. 환장하죠. 특히나 넷플릭스에서 그 상단에 그 설정 메뉴 아니면 검색 메뉴로는 리모컨으로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무선 마우스를 또 꽂아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마우스를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이제 가상 키보드가 나오면 또 그걸 다시 또 무선 마우스를 버려두고 리모컨을 또각또각 눌러야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이 넷플릭스 이걸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업데이트 기능 있잖아요. 초기에는 뭐 업데이트를 할 항목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한 700메가 정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장 메모리가 16기가이고 시스템 빼고 한 12기가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700메가 뭐 까짓 거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다 완료할 때까지는 손을 대지 말라고 딱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뒀어요. 그런데 가만뒀더니 몇 시간이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아무리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몇 시간까지 갈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살짝 리모컨을 한번 눌러봤더니 다시 뚝 하고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부트를 해봤더니 아까 전에 그 업데이트가 설치가 안 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것도 환장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럼 요즘 업데이트는 어떠냐? 요즘 업데이트는 아예 체크도 안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OTA 서비스 에이전트를 체크해보라고 나와요. OTA는 Over the Air, 그 와이파이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 에이전트를 체크해보라고 지금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즉 이제는 그 업데이트 자체의 체크조차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9은 깔려 있다. 하지만 사실상 안드로이드 9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일부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서비스가 제한이 되더라.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형적인 문돌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내지는 뭐 기술적인 용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죠. 이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TV 소스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갖다 쓰되 그것을 자기 장치에 잘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갖다 쓴 사람의 책임이지 그건 구글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구글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식 제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 인증,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LG U+가 되겠죠. LG U+의 TV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합작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동이 되는 전용 리모콘, 쿼티자판이 달린 블루투스 리모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과 호환이 잘 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C3S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로 보아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안드로이드 9이 깔려 있기는 하나 뭔가 지금 이 C3S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CPU인 A55도 지금 작동을 원활하게 할 만큼의 어떤 적절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만족스럽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지금 이 C3S는 완성 버전이라기보다는 알파 버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 내고 C3S를 사가지고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파 테스터답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좀 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리포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W자코가 저의 이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멀쩡한 버전을 베타 버전 나아가서 상용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 가지고 조만간 아무런 문제 없이 C3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광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사실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던 그 과거의 방송이 무색할 만큼 격분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야, 왜 저렇게 혼자서 이렇게 광분을 하고 그래? 뭐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C3S를 구매하실 예정에 있는, 내지는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10월 12일 날 미리 녹음해 둔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었죠. 일단 W자코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 한국 총판이신 항서방님께서도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펌웨어 업데이트 건도 있었고, 또 W자코 본사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 중에 몇몇 가지를 해명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광분의 도가니 속에서 들려드린 말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나 왜 이런 말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쑥스러운지 모르겠네. 사람이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